아이들은 개념은 문제를 풀어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다양한 어떤 노출을 통해서 개념을 습득해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인스타 라방이나 유튜브 라이브나 제 라이브 방송에서 그 많이 하신 질문 중에 요 질문이 있어요. 학습량에 대한 질문. 7세인데 매일 몇 분씩 공부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몇 장을 풀면 좋을까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다양한 연령대 친구들이 도대체 수학 학습을 할 때 얼마나 풀면 될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학습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수학은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라서 여러 가지 수학을 한 번에 학습량을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오늘은 사고력 수학에 관련된 학습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교구도 있고 사고력 수학 문제집도 있고 또는 사고력 수학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배웠던 교재를 다시 한번 복습하거나 학원에서 준 과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엄마랑 함께 해야 되는 학습량으로 발생하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좋으냐. 자, 먼저 첫 번째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랑 같이 교구를 초점을 둬야 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6세, 7세, 8세, 9세인데요. 수학 교구를 별로 만져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안 좋았다, 뭐 수학을 하는데 불편함을 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교구를 물론 일찍 만져봤으면 어떤 감각적인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되겠지만 유아 때 진짜 어릴 때 있죠. 2살, 3살, 4살, 5살 요때 교구를 많이 만지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 교구를 만져서 그 아이가 수학적 감각이 키워진 건지 이 아이의 선천적인 감각의 부분인 건지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쵸? 두뇌를 열어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6세, 7세, 8세, 9세한테는 확실한 후천적인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을 제공해서 경험을 줘서 향상시키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라도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때 사고력 문제집을 진행을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고력 수학 문제집은 굉장히 얇아요. 그쵸? 그리고 문제집 안에 문제수 자체가 우리 연산이나 교과를 생각할 때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양쪽 페이지에 많아야 4개, 3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 수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주 풀면 빨리 진행을 나가겠죠. 근데 아이가 교구를 별로 안 만져봤어요.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그 경험적인 노출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이것만 빨리 나가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철저하게 문제를 푸는 시간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푸는 시간 아예 안 갖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구를 만져보는 걸 이 아이가 얼마나 습득하는지를 또 봐야 되고 사실은 영역에 따라서는 교구를 만져보지 않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편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집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풀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험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 막 나간다. 그 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양은 한 유닛 정도, 한 유닛. 이 한 유닛에 담겨있는 개념 자체가 아이들 교구 같은 거 만질 때 단 한 번에 끝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닛이 굉장히 빨리 나가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진도는 나가고 아직 개념을 익혀야 될 그 시간이 더 필요하고 문제집은 끝났는데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없는 실력이고 그럼 비슷한 단계 또 풀어야 되고 이렇게 문제 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방법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은 개념은 문제를 풀어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동화들, 교구들, 보드게임이다. 이런 다양한 어떤 노출을 통해서 개념을 습득해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느 정도 교구리 노출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한테는 이제 사고력을 또 해야 되고 연산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럼 이제 연산과 사고력 간의 이제 비중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서 사고력 수학 학습량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연산이 좀 느리거나 수가 약한 친구들 또한 교구의 노출이 많이 이루어졌어도 사고력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이 한 번에 그 한 유닛 푸는데 10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 학습한 것 같지 않고 향상되지 않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루틴하게 지키시면은 우리가 수학을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교구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간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다른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시간량으로 따졌을 때 적은 게 아닌 거예요. 연산이 이제 자기 연령 정도 됐어요. 예를 들어 연령이라고 따지면 우리가 연령 안에서 실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7세면 적어도 1학년 올라가기 전에 10 이내에 가르기 모으기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사고력을 2번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사고력이 이렇게 진도만 나갔을 때 또 연산이 실력이 안 돼 있으면 또 사고를 문제를 못 풀어요. 규칙이나 연산 포즈를 막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괜히 아이들한테 실패감을 주는 건 똑같으니까 이제 연산이 그렇게 쭉 올라오면 2번만 이렇게 나가고요. 자, 이제 학습을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사실 6, 7세 때 사고력 수학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서 들어가 다닐 수 있는 경우라면 뭐 아주 못한다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쵸? 뭐 레벨에 따라서 실력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건 학습력이란 게 있어요. 학습을 하자고 하면 하려고도 하고 조금은 뭐 긴 시간, 뭐 예를 들어 30분이나 1시간 이런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아이의 그런 끈기나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있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집에서도 엄마표로 할 수 있는 학습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과 비슷한 많은 양의 학습을 늘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정도의 실력이라면 학원을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경우의 실력이라면 그렇다면 집에서도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할 때 그럴 때 집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사고력을 한 30분씩 주 2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일주일에 한 영역이 끝날 수도 있는 속도예요. 30분이면 보통 제가 말씀드린 유닛 2개 정도 풀 수 있거든요. 유닛 하나의 문제가 1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닛 2개 정도 풀 수가 있는 거라서 한 달이 되기도 전에 한 권이 끝나버리죠.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30분을 버텨낼 수 없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정해진 딱 양을 루틴하게 지켜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분에 유닛을 2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총 한 6장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한 장씩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장씩 할 때 아이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5분도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왜냐하면 6장을 30분에 우리가 풀자라고 할 때 30분을 꼬박 다 쓸 것 같아서 제시한 게 아니라 30분이 덜 될 수도 있고 틀린 게 조금 나오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5분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럼 5분 정도 아이가 혼자 문제를 풀고 엄마가 채점을 하고 뭐 맞은 문제나 틀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정도만 진행을 해도 사실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한 권의 문제집이 끝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2단계 넘게 풀어요. 그만큼의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학습량을 계속 주면서 막 문제수로 그걸 다 채워가지고 하시지 말고, 네, 적당한 학습량을 정해서. 자, 그럼 제가 지금 계속 어떤 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죠? 시간도 제시했고 양도 제시했죠. 매일 한 장이어야지 좋아요. 이 한 장은 30분 푸는 거 안 좋아요. 뭐 30분을 해요 라고 하는데 아이가 30분 동안 문제집을 막 절반까지 풀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장을 푸는데 이 아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적당히 그 선을 조절을 하시는 건데요. 6세, 7세는 전체 수학학습량의 시간이 30분을 넘어가는 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 사고력 문제를 풀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두뇌가 금방 지치거든요. 집중력이 금방 떨어져요. 연산이랑 좀 달라요. 연산은 10분을 해도 되게 루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이 확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고력은 의외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서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길게 하시면 안 돼요. 30분 진짜 제가 어마어마한 학습력이 갖춰진 아이들의 경우에 진짜 이렇게 제시한 거잖아요. 지금 학원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그런 학원 쫓아갈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힘이 되는 경우에만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진짜 10분, 15분 선에서 사고력은 끝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아이가 풀 수 있는 적당한 양, 많이 한다고 해서 10분, 15분을 다 채우려고 많이 풀리게 하시는 방법 안 좋아요. 아이가 기분이 내키면 많이 풀리고 기분이 안 내키면 조금 풀고 이런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보다 정해놓고 내가 오늘 나 빨리 풀었어. 이런 성취감도 느끼고 오늘은 좀 어렵네. 그래도 끝까지 이거 끝날 때까지 해야지. 이런 끈기도 갖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막 마음대로 마음 갈 때마다 들쑥날쑥하게 학습량이 움직이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짧게 간다고 했죠. 하루에 한 장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이게 점차 길어져야 되는데요. 이 길어지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한 장을 아이가 풀 때 5분에서 10분 걸렸다. 근데 계속 한 장을 푸는데 5분, 10분보다 이제 안 걸려요.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일단 그 줄어든 상태에서 한 장을 유지해요. 줄어들었다라고 올커니 하고 학습량도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줄어든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요. 그러다가 한쪽만 더 제시하면서 이거 한 개만 더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아이가 평소 하던 5분, 10분 안에 쏙 들어갈 만큼의 학습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속도 자체가 빨라져서 한 문제를 더 껴넣어도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또는 한 장을 끼워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이 됐을 때 다시 그 양을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게 하는 거죠. 어려우면 요만큼 풀리고 쉬우면 이만큼 풀리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고력 수와 학습량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꼭 유아나 초등 저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고학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요 정도 시간에서 보통 30분 선에 생각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것보다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아이들이 하나를 풀 때 힘이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천천히 아이 속도에 맞춰서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